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지금 이란을 둘러싼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미국의 핵시설 공습 발표부터 시작해서 최고 지도자의 비상계획, 또 사라졌다는 핵물질 의혹까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 네, 그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지금 이란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어떤 직접적인 군사 행동, 또 그에 대한 이란 내부 반응,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까지 여러 각도에서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충격적이었던 소식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세 곳이죠.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여기를 공습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에다가 그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벙커 부스터 폭탄까지 동원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포르도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거의 심장부다 이렇게 불리는 곳이거든요. 아, 심장부요? 네, 이란 쪽에서도 공습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고요. 심지어 국영 TV에서는 모든 미국 시민과 군인이 우리의 합법적인 표적이다. 이런 식의 아주 강한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와, 그럼 긴장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공격이었다, 평화의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상황은 완전 반대군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긴장은 정말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뉴스가 있었죠.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 위협 때문에 지하 벙커에 머물고 있다. 네, NYT 보도였죠. 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후계자 후보 3명을 미리 지명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원래 몇 달씩 걸리는 후계자 선출 절차를 건너뛰고 이렇게 급하게 지명을 하면서도 한때 유력했던 아들은 뺐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이란 지도부가 얼마나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의 발리 나스르 교수도 지적했듯이 지금 이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국가보존 그 자체일 텐데요. 그렇죠. 국가보존.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배제하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후계자를 지명했다는 건 이게 단순히 어떤 외부 위협에 대한 대비를 넘어서서 내부 권력 구도를 좀 재편하거나 통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위기 대응과 다른 속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근데 여기에 또 걱정스러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행방을 지금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건데요. 네, 그 소식도 있었죠. 이게 핵탄두 1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추정된다는데 이스라엘 공격 이후에 사찰이 중단되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알 수 없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요. 만약에 이란이 정말 공격을 피해서 이 우라늄을 다른 어딘가로 몰래 옮겼다면 이건 핵무기 개발 의혹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요. 네. 그 NPT 핵확산금지조약 위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핵물질 추적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 신호인 거죠.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부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란 내부는 좀 어떤가요? 일부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정치 세력들이 최고 지도자 아래로 막 결집하는 모습도 있다던데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내부 결속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국영 언론들도 계속해서 피난민 지원이라든지 생필품 할인 같은 걸 보도하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고위층 내부에서는 암살이라든지 어떤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확산하고 있다는 그런 정황도 같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정보부가 고위 관리들한테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라거나 벙커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단결된 모습 이면에 상당한 불안감과 불신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는 단결, 속으로는 불안과 불신. 정말 양면적인 상황이네요. 네, 상당히 복잡한 양상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동 전체의 긴장감은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불안정성이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 방위산업 K방산에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중동 국가들이 이란과의 어떤 긴장 고조, 또 이스라엘과의 충돌 가능성 이런 걸 보면서 자체 방위력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산 무기들, 예를 들면 천궁2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지 아니면 잠수함, 전투기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또 납기도 빠르다는 K방산의 장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자, 오늘 미국의 이란 공습부터 시작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비상계획, 또 사라진 핵물질 문제, 이란 내부의 복잡한 움직임, 그리고 K방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까지 정말 숨가쁘게 여러 측면을 짚어봤습니다. 네, 확실한 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짙은 안개 속 상황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최고 지도자의 건강 문제나 권력 승계 문제, 또 핵 프로그램의 앞으로의 방향, 여기에 강대국들의 셈법,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까지 이게 정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런 외부로부터의 거센 압박이 이란을 국제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게 될까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 끝에 온 건 너 아닌 비바람뿐이었다. 그 사람은 안 오고 시간만 우산을 접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눅눅한 마음을 달래줄 뽀숑뽀숑한 제습기.